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바텀을 턴할 때 저는 이제 PCB 업체들을 좀 사고자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PCB 업체들 생각보다 주가가 안 빠졌는데 이걸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제 뭐 낙폭과대랑 뭐 낙폭과소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 많이 매물을 때려버린 주식들, 주가가 아예 박살이 난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어떤 기업들은 빠르게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업들은 아예 뭐 신규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때리는 물량 때문에 아예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주식을 막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때리는 물량들, 예를 들어 시장이 정말 어려워서 매크로 변수가 생겨서 시장에 뭔가 리스크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서 주식을 파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 파는 물량들을 받고자 하는 매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이 돌아서게 되면은 살아있는 매수 수요에 매도 압력이 완화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낙폭과대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런 개념이죠. 매수하는 놈은 없는데 매도하는 놈만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새로 주가가 반등을 하려면은 뭔가 매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별로 어떤 기업들은 매수 수요가 새로 발생할 수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아예 신규 매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오히려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가 무조건 최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저는 차라리 시장에서 중간 이상 따라가기 위해서는 생각 외로 잘 버티면서 덜 떨어진 애들, 조금 떨어진 애들을 차라리 시장에서 바닥에서 턴할 때 따라 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선은 이제 포트폴리오 기준상으로 우리가 낙폭 과소된 종목들을 좀 사놔야 되고, 그리고 많이 빠진 낙폭 과대 종목들도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낙폭 과소한 종목들 중에서 어느 정도 군집 현상도 있고 유사한 기업들끼리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PCB 업체들이 바스켓으로 매매하기 적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엑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 한번 보시죠. 우선 이거는 11월 달에 나온 신금투 관련된 보고서인데, 여기 내려가서 보면 이 그래프가 있어요. 패키징 관련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심텍이랑 대덕전자, 이 코리아 서키트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해성 DS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삼성전기랑 LG노텍을 굳이 이제 패키징 때문에 기판 때문에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제 이 네 개 기업을 플레이하는 게 맞겠죠. 그럼 이 네 개 기업들을 심텍, 대덕전자, 해성 DS, 코리아 서키트를 이제 사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텍, 대덕전자, 해성 DS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업들의 어떤 공시를 가서 보면 공시 서류 검색, 공시 통합 검색을 통해서 여기 회사명을 치고 신규 시설이라고 치게 되면 이렇게 증설하는 그 공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덕전자고요. 그리고 해성 DS고, 이거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의 어떤 증설 일정들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증설하는 것들은 요 날짜가 있죠. 내년 이제 7월, 그리고 대덕전자는 다 찾아보시면은 내년 이제 내년 말에 이제 증설하는 거가 있고, 대덕전자가 또 이전에 증설 불렀던 거는 이제 2021년도 12월이니까 2022년도부터 매출이 올라오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성 DS도 보시면은 이제 2022년 11월 30일에 끝났기 때문에 2022년 11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램프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끝나죠.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징의 어떤 그 सब셋의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요 네 개 기업을 플레이하고 이 증설 일정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증설을 한다는 거는 결국 고객사가 요구를 하고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주식을 하냐면, 일단 컨센서스를 좀 봅니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도의 실적 기준이에요.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평균 컨센서스의 한 달 전 대비, 그리고 한 달 전 대비, 그리고 1개월 컨센서스도 한 달 전 대비 올랐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 해성 DS랑 심텍이 딱 걸리는 거죠.
그런 패키징 관련이고 리드 프레임 또 증설하는 해상 TS가 오히려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심텍이랑 해성 DS가 컨센서스 상향에도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엑셀도 보시죠. 이 투자 픽업용이라고 하는 엑셀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엑셀도 다 회원분들한테 드리는 엑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해성 DS가 2022년도 컨센서스랑 23년도 컨센서스 두 개 다 좋아요. 그럼 이건 두 개 잡아놓고, 코리아 서키트는 이제 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좀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뭐 굳이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일단 대덕전자가 있는데 대덕전자가 희한하게 컨센서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왜 뭐야 이거 왜 컨센서스가 빠졌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또 뒤져봤죠. 이거는 이제 심텍의 어떤 시계열 단위로 최근 3개월 동안 시계열 단위로 애널리스트들의 2022년도 영업이익을 찍어 놓은 건데, 여기 이제 대덕전자 보게 되면은 신건투랑 이제 키움증권이 있어요. 신건투랑 키움증권이 이전에 이제 썼던 애널리스트 대비해서 좀 적게 썼는데, 뭐 최근에 이제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다거나, 제가 이제 이 보고서들을 다 뒤져봤는데 내용상에서 뭐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좀 보수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회사는 좋다고 하고 다들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시장에서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거는 새로 들어온 애널리스트들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면 최근 1개월 전 대비해서 대덕전자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이 컨센서스 데이터가 그래도 좀 신뢰가 있으려면 이 커버리지가 좀 많아야 되는데, 코리아 서킷은 커버리지가 좀 적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커버리지가 많은 기업들의 컨센서스를 좀 더 신뢰하는 모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심텍이랑 해성 DS 대덕전자를 일단 바스켓으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보게 되면 뭐 DDR5 관련된 것들,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 업황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 그리고 낙수 효과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신검토의 보고서가 있는데, 요 보고서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인데 기판 언제까지 좋을까요?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캐펙스 증가하는 것들이 2022년까지는 뭐 괜찮다.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이 2023년까지는 좋아질 수 있는데, 오피 마진이 이제 피크아웃 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사이클이 종료됐었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제 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실제 이제 램프업 효과가 나타나는 2023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기판을 들고 갈 수 없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좀 더 시장에서 선반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2022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만 기판을 들고 가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제까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여기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수요가 구조적이라면 그 다음에는 공급인데, 2022년도 하반기에부터 2023년도에 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2023년도에 수급이 풀린다고 하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해서 와, 이 업종이 쇼티지가 나고 있어.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줘야 돼.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는 거는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피크아웃이라는 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더 상승할 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2022년도 하반기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면 주가는 2022년도 상반기에는 대부분 다 반영되고 2022년도 하반기에는 어쩌면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월이니까, 그리고 실적이 컨센서스가 상향 중이고 이렇게 증설을 하게 하면서 2022년도 실적 그리고 2023년도 실적까지 좀 바라봤을 때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섹터가 기판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그냥 바스켓으로 좀 들고 가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좀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기술이 어떻고 FC BGA 기술이 어떻고 FC CSP 기술이 어떻고 여기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뭐 용도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쪽 섹터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낫고, 이게 저는 뭐 그냥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바스켓으로 매매를 하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을 때는 반대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없잖아요. 증설 다 완료되고 나면은 램프업 되면서 실적 또 나오면은 주가가 한 번 더 하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때가 시가총액이 같이 증가하는 어떤 그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DDR5 관련된 효과가 2022년도에 나타나고 2023년도에는 그 기대감 때문에 2022년도 실 주가를 좀 선반영하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기판 관련된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매매하되, 지금 2월이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증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공급이 좀 늘어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구간이 되면은 이제 주가를 또 던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반기에 즐기고 하반기에는 어쩌면 횡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판 업체들은 일단 상반기에는 플레이 하는데, 지금 시장이 어수선할 때 확실히 증설을 통해서 실적을 끌고 가고 컨센서스가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스켓으로 좀 들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항상 시장을 우리가 플레이할 때, 포트폴리오 매매할 때는 상반기랑 하반기랑 시장이 또 바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그래도 기판 업체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이투자증권의 일단 보고서를 통해서 이 언제까지 좋아질까요?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보면서, 이때쯤 돼서 주가 시세가 좀 더뎌지거나 이러면, 그리고 주변에 좀 더 다른 섹터들이 좋아 보일 때는 반도체 기판도 이제 놓아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뭐 만약에 제가 이걸 보고 한다면은 지금 이 기판 업체들을 다 바스켓으로 잡아가고 상반기까지는 일단 보유하고 2022년도 하반기에는 좀 고민하면서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확정된 실적 그리고 올라가는 컨센서스 이런 것들에 포커싱이 돼서 좀 안정적인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 어수선할 때는 그래도 1분기나 2분기까지는 반도체 기판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